네, 6월 16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은 이를 재료 소멸로 인식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시장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런 상승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걸 장담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아직도 많이 좀 힘들잖아요. 네. 다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가격 회복을 하고 있는 건 이미 시장이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거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월가의 예상이 어땠었냐면 이번 달에 이제 0.75%포인트 금리 올리고 7월 달에도 0.75 한 번 더 올리고 9월 달에는 0.5% 또 올리고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이제 예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어저께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악재가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로 안도랠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뭐 FMC 회의 결과에 대한 얘기들 워낙 조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좀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저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성명서의 내용 내지는 이제 기자회견에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한 걸 보면 일단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탄탄하고 아직도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요 이제 멘트를 가지고 월가에서도 어떤 비판을 좀 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실제로 우리가 금리를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리면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를 용인하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가게는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고 물건을 두 개 사던 걸 하나밖에 이제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거고 그럼 물가는 떨어지지만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직원들을 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 미국이 3.6%거든요. 미국의 이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거의 완전 고용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금 상태다. 어찌 보면 이제 초과 고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용인을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이제 연착륙할 가능성보다는 경착륙의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을 이제 조금 달래려고 하는 멘트를 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0.75% 금리를 이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난 5월 달 우리 FMC 회의 때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서 6월, 7월 달에 0.5%포인트씩 올린다라고 해놓고 0.75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직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연준이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이제 긴축을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이 연준을 이제 신뢰하지 못했었던 건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신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라고 이제 대응을 좀 하면서 어찌 보면 판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신뢰를 깨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이 워낙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의 이제 적극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로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기준금리를 0.75% 딱 올린다라고 하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3%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단기 반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인 상승을 예단하기는 아직 좀 어렵지만 적어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하락 쪽으로 배팅이 좀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됐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오늘 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추이를 이제 계속해서 좀 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낙폭 과대 중심으로 현재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는 환율과 또 유가 흐름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그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진원생명과학부터 리뷰해볼 텐데 어제 오후장에 네.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굉장히 강해서 맞아요. 오늘은 또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수익이 조금은 나고 있거든요. 네. 오전에 이제 조금 이제 수익권이었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 시장이 되게 또 오후장에 완전히 좀 쏟아져 내렸잖아요. 맞아. 급락이 좀 나오면서 되게 힘들었던 흐름이었는데 그 와중에 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차백신 연구소라든지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쉬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 당연히 이제 시장이 주저앉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장 빠질 때 같이 많이 이제 휩쓸려 내려온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좀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23일 날 WHO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이제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거잖아요. 네. 비상사태가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실 지금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권역에서 지금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좀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어저께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해드렸다시피 완전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주봉, 월봉을 보더라도 워낙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완전히 바텀 피싱 하는 자리잖아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놓고 대량거리 터지면서 뭐 한 10%, 15% 올라갈 때 차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진원생명과학은 뭐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13,500원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진원생명과학은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6월 10일에 편입했던 옵트론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4% 가까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옵트론텍이 어저께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어요. AS 차원에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저께 시장이 빠질 때 손절 대응을 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주가가 뭐 어영부영 그냥 그렇죠. 빠지다 보니까 뭐 10%, 15%씩 지금 일주일 만에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옵트론텍도 마찬가지로 한 2, 3일 정도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확 밀려버리니까 그냥 손절가를 터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로 봤을 때는 직전에 이제 이 옵트론텍 사실 이제 삼성전기의 이제 테슬라 카메라 모듈 납품에 대한 이제 보도가 됐을 때 아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 장대 양봉의 이제 시초가 근처까지 딱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오늘 만약에 더 밀렸다면 추세가 이제 완전히 좀 미끄러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도 딱 그 시초가 정도 근처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전히 이제 흐름이 이제 깨진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삼성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카메라 모듈 종목들 중에서는 캠시스하고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재료가 반영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격 회복을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7,300~4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니까요. 그 자리까지 한번 가격 회복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한 가지 종목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SK스퀘어 54,000원에 비중 30%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SK스퀘어를 아주 뭐 고점에서 지금 물리신 건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NFT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뭐 매도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비중도 한 30% 정도 되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가격 회복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늘 보면 이제 맥스 같은 종목이 장중에 뭐 10% 넘게 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네.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또 폭락이 나왔다가 비트코인이 또 한 2,900만 원, 3,000만 원 근처까지 또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기술투자,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도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식 시장이 빠질 때 가상화폐 시장도 동반해서 같이 조정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가 좀 낫겠다.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스퀘어는 기술적 반등 한 5만 원 선까지에서는 반등을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는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원킬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삼성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샘성, 네. 샘성이 이제 TF팀,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TF가 이제 출범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장이 조금 이슈가 됐는데요. 맞아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가 하만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를 했었을 때부터 맞아요. 되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자동차라든지 이제 가전용 금형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제조하는 기업이고 제품 개발부터 이제 유통 AS까지 완전히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이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동국실업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일본의 혼다, 그다음에 르노, 닛산, 그다음에 보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차량용 부품이라든지 전장 사업 부문을 강화를 하면서 실적이 최근에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왜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뭐 M&A를 한다, 전장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주목을 받는지 그 네. 이유가 가장 좀 간결하거든요.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 한 30%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오.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이제 소형주가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도 또 작은 게 아니에요. 15.92%면 거의 1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지분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전장 사업부를 강화를 하거나 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뭐 기업을 M&A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다만 이 종목이 결코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2019년에 매출액이 2천억이 채 안 됐었거든요. 1,900억 정도 좀 되던 게 2020년도에 매출액이 무려 2,400억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 올해 작년에도 2,600억까지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올해는 한 3천억을 지금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꾸준하게 지금 외형이 성장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자율주행에 이제 카메라 모듈 라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라이다와 관련된 정부 국책 사업을 또 같이 좀 추진을 하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시장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삼성 TF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만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삼성전기도 참여를 하고 삼성 SDS도 참여를 해요. 삼성 SDI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면 되고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온갖 전장화된 부품들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만들면 되고 삼성 SDS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삼성이 자동차를 안 만드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들로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애플 가장 대표적으로. 근데 애플이 애플카 만들잖아요. 고객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야 되는 회사들인데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만들어버리면 핵심적인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완성차를 만들진 않지만 뼈대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모든 거,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 이제 전체적인 판세가 아주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뭐 누가 봐도 이제 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유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한다. 정유 기업 오너들도 곧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가 유가가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차는 이제 서서히 이제 소멸되어 가는 단계고 전기차라든지 이 전장화와 관련된 시장이 워낙 좀 강하게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발벗고 나선다라고 하면 관련된 시장 속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가장 대표적으로 뭐 아남전자라든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위치 자체가 이제 막 이제 상승 추세를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16,000원짜리 한번 뚫고 올라가면 시원하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저는 뭐 사실 이게 테마가 약발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16,000원을 뚫으면 2만 원까지도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18,000원 정도 수준까지
정도까지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가를 잡아놓고 단기 대응하는 관점에서 18,000원의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이었고요. 16,000원을 뚫으면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무료 방송 오늘은 이제 저녁 8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FMC가 어쨌든 끝났는데 아직 금리 전쟁이 뭐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FMC 남아있는 4번의 FMC 때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녁 8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